여러분, 원래는 꼭 달력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분명 작은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운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과거 달력이 없던 시절의 달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만세력입니다. 물론 저도 만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만세력을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달력을 거실 때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눈을 들어서 가장 편한 곳에, 가장 보기 쉬운 곳에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력이 절대로 걸려져 있어서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안에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달력 역시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달력이 좋은 달력이고 또 이것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에는 걸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는 절대 달력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안에서 달력이 걸려있지 않아야 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네, 침실과 현관,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물론 화장실에 달력을 걸어두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현관이나 침실에 달력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력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도록 압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걱정이나 깊은 생각을 만드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침실은 완전한 숙면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풍수학에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 역시 명예와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또한 절대 조급함이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는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절대 현관에 달력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곳에 달력을 두셔야 한다면 꼭 작은 탁상용 달력을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에 달력 기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네, 가능한 집안에 있는 달력은 최소한으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달력과 나쁜 달력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달력과 나쁜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풍수적으로 아주 해로운 달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우선 진한 달력을 걸어두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간혹 달이 지난 것을 떼지 않고 그냥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분명 이런 집에는 절대 운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얻어온 달력 역시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혹시 집안에 걸어둔 달력 중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얻어온 달력이나 또 얻어온 곳 중에 망한 가게의 것이 있다면 이것은 꼭 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라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집의 나쁜 기운이 우리 집으로 옮겨올 수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로운 것이 이 달력에 흉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반나체 여성 사진이 있거나 또 보기에 꺼림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이 있기도 할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절대 집에 걸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집에 걸어두면 좋은 달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금융기관에서 얻어온 달력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좋은 것입니다. 이 금융기관은 자체가 재물운과 관계가 되는 곳이라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운이 상승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이나 또 좋은 내용의 글씨가 있는 달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좋은 그림이나 좋은 글씨가 있는 달력은 저작권 문제로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 오히려 이렇게 날짜만 있는 달력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 꽃이나 자연이 그려져 있는 달력은 집안의 화목운이나 또 행복운이 강해지도록, 높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달력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달력은 꼭 위치와 장소를 구분하여 걸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그 구도가 맞아야 하며, 또한 균형이 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절대 무엇이든 어색함이 드러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균형과 안정이 틀어지도록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깟 달력 하나 건다고 무슨 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고 또한 이런 것을 매일 보고 생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네, 항상 이 사람은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늘 비판이나 비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격적인 습성, 즉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돕기 위한 학문입니다. 네, 늘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늘 흙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신발이나 구두가 깨끗하고 반짝거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긍정적이고 늘 선한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보시는 것들이 바로 걸려져 있고, 또한 그것이 구도에 맞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달력은 절대 등 뒤에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그 집에 주장이 앉는 자리에 등 뒤에 걸려져 있는 것이라면 이 집안에는 항상 흉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툼이나 갈등이 멈추어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반드시 이 달력은 작은 기둥이나 벽 한쪽에 걸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가려야 할 곳에 걸려져 있다면 또한 참 좋을 것입니다. 혹시 못을 뽑은 자리라든가 또 얼룩으로 흉한 자리에 달력이 걸려져 있어 이를 가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는 가능한 탁상용 달력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달력은 절대 하나 이상 있어서 좋을 이유가 없어요. 혹시 음력 날짜를 알고 싶어서 집안 여기저기에 큰 달력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집안의 화목운을 저해하는데 최악의 물건이 될 거예요.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달력 많은 집이 행복하고 화목한 경우는 없다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집안의 달력은 탁상용 달력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침실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고 주방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고, 또한 거실 탁자 옆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탁상용 달력이 집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재와 학생 방입니다. 네, 이것은 이 집안의 성취운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달력을 두는 방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 달력을 북쪽이나 북동쪽에 두면 좋다고 말하거나, 또한 남쪽에 두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얘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풍수는 그 물건 자체의 기운보다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 이런 방향 때문에 달력을 걸어두시는 방향에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두셔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알려드린 부분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네, 풍수 소품은 단지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장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나의 무의식, 또 우리 가족의 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네,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달력을 두는 위치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